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연이은 논란에도 황영웅 팬카페 회원수 급등입니다. 상해전과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러 사생활로 구설에 휩싸인 황영웅 씨가 한 트로트 경연대회와 전국 콘서트에서 하차 의사를 밝혔지만 오히려 팬클럽 회원수가 증가했다는 뜻밖의 소식입니다. 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팬 인기는 식지 않았다는 건데요. 정확히 이 팬클럽 회원수가 어느 정도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식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지난 5일 기준으로 10,000명을 넘었는데 하루 뒤에 보니까 1,115명, 또 하루 뒤에 보니까 14,000명, 거의 뭐 하루에 2,000명씩 늘어난 결과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황영웅 씨가 지금 상해전과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이런 여러 사생활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어떻게 보면 참 기이한 팬덤 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이게 지금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요 이제 인기 투표 뭐 요런 여러 가지 투표 링크를 공유하면서 팬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요즘 표현으로 총공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 총공 중에서 아마 이게 뭐 총체적인 공격 이게 총공인가요? 검색 총공이라는 것도 또 있나 봐요. 여기에 이 황영웅 씨의 이름이라든가 또 황영웅 씨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 전에 마지막에 불렀던 그 노래 제목 요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기 차트에 오르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공격하듯이 이 총공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저도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의아한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주 짧게 얘기하면 시대 역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왜 과거에는 우리가 애들끼리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아니면 애들끼리 싸워봤자 뭐 그게 얼마나 크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 같이 공분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이 영향이요.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정말 영혼까지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이 학교폭력이 얼마나 무섭고 이 폭력이라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두 함께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학교폭력의 후유증이나 심각성이 사회적인 이 문제로까지 떠오른 만큼 사실은 요즘 사회에서 학교폭력 저질렀다 하면 글쎄요. 이 연예인 생활하기는 진짜 힘든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 사실은 덕분에 우리가 아침 방송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기사에서도 기사가 계속되고 황영웅 씨에게도 절대로 좋은 지점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젊은 시절의 잘못된 행동 같은 경우에는요. 연예인을 꿈꾸는 이 사람들이 나 어릴 때 누구 때리거나 누구 괴롭히거나 이런 행동이 나 나중에 연예인 되고 나서 정말 큰 나중에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로까지 기억이 될 만한 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평론가 김갑수 씨가 황영웅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본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분명히 이게 옹호의 결과를 낳고 있어요. 이 김갑수 씨가 지난 6일 방송된 팟캐스트에서 황영웅 씨를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지금 황영웅 관련 논란에서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했다. 그래도 황영웅을 여전히 옹호하는 팬덤이 있고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거다. 이 팬덤을 보면은 고연령층이다. 이 폭력에 대해서 10대, 20대와 고연령층의 감수성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은 이 황영웅 씨의 이 과거에 대한 논란이 만약에 비교적 가볍고 혹은 또 황영웅 씨와 비슷한 논란을 겪은 연예인들도 지금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황영웅만 활동을 못하게 한다? 요거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된다. 요렇게 좀 얘기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최 기자가 얘기했지만 엄연히 지금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있고 만약에 황영웅 씨가 계속 방송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연령차에 대해서 분명히 연령에 따라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보다 이 팬덤 연예인이에요. 이 연예인을
바라볼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사생활 논란 조금 있었다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범죄, 도덕적 판단을 넘어서는 이게 형법에 어떤 저촉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무슨 팬미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황영우 씨가 이 결승전에서 하차하고 현재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도 이 행사 같은, 그러니까 가수들이 사실 행사로 이제 뭐 많은 돈을 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분간은 이 지역 행사까지도 출연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이 팬들에게는 굉장히 큰 동정심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팬미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마 팬미팅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요, 방송활동 행사와 상관없이 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런 모습들, 팬미팅을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의 폭력 및 상해 전과가 밝혀진 이 상황에서요, 팬미팅이라니요. 사실 이것은 이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부 극성 팬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신혼 바꾼 건강 적신호 보청기 사용 권유받다입니다. 곧 결혼 1주년을 맞는 가수 박군 씨가 허리 디스크 진단, 어깨 근육 파열, 그리고 소음성 난청 진단으로 보청기 사용을 권유받기에 이르는 등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몸을 너무 많이 썼나? 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특전사 출신이고 건강한 남자의 어떤 그런 상징이었는데 아니 결혼하자마자 왜 그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나 혼자 버티고 살다가 옆에 누구 이렇게 나 좀 기댈 사람 생기니까 갑자기 좀 이게 긴장 풀린다고. 네, 긴장 풀리면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박군 씨 지금 홍규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허리 디스크 발견해가지고 긴급 수술 받았어요. 거기다가 어깨 인대 끊어져서 지금 이것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또 귀도 잘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부인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잘 이렇게 또렷하게 구분이 못할 정도로 지금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박군 씨의 직업이 가수잖아요. 가수는 사실 목만큼 중요한 게 이 귀인데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저녁까지 박군 씨랑 회식을 같이 하고 왔어요. 근데 같이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아서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특전사로 복무를 했던 박군 씨의 청력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청력이 전체적으로 약해져서 이 높은 주파수를 듣지 못해서 소음성 난청인 상태였던 건데요. 이 때문에 높은 음역대에서는 음을 제대로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가수라는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박군 씨 또 누굽니까? 의지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과 같은 이 아주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 실력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아니 의사의 진단을 받은 이 들은 박군 씨가 얘기를 하는데 이 군 시절에 군 이제 복무할 때 이 사격할 때 귀마개를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박격포 쏘잖아요. 이때는 그거 하고 나면은 20분, 30분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또 이후에 이명 현상도 본인이 느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이렇게 뭔가 말을 하면 말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요 음가 자체가 이렇게 또렷하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증상을 얘기해서 또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소음성 난청, 이 치료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제 주변에도 난청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귀 안에다가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주입을 하는 주사기로 딱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군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료법을 쓰기에는 조금 늦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언어 분별력이 더 약화되지 않게 보청기 사용을 권유받은 상황인데요. 이 보청기 사용 권유에 이 박군 씨가요.
가슴이 철렁했다라고 하면서 이 다른 분들이 노래를 100번, 1000번 부르면서 연습을 할 때 나는 뭐 1000번, 10,000번 열심히 부르면 될 것 같다라고 이 특유의 그 파이팅 넘치는 그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좀 다행인 건 아플 때 혼자 있으면 2배로 서럽잖아요. 근데 지금은 옆에 아내 한영 씨가 있어서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착한 아내 한영 씨가 있잖아요. 네. 세상에 한영 씨가 허리 디스크로 당신 잘 못 움직여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심지어 옷도 갈아입혀주고요. 발톱도 깎아주고요. 아이고 세상에 박군 씨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보면 박군 씨 예전에 엄마, 외할아버지, 외삼촌 다른 사람 병수발 병간호 하는 거에 익숙해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던 사람이 막상 내가 아프면 나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가족이 있구나 이렇게 옆에서 해주니까 행복하구나 느끼고 있는 박군 씨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박군 씨가 아내 한영 씨에게 또 다른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요. 안 그래도 어제 회식 자리에서도 저희가 막 결혼 너무 잘했다. 박군 씨 결혼 너무 잘했다고 한영 씨 최고라고 막 이렇게 자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머니를 여인 박군 씨에게는 어머니처럼 의지하는 5명의 이모들이 계십니다. 근데 한영 씨가요. 최근 이 이모들을 포함한 식구 20명을 풀빌라로 여행을 보내줬다고 해요. 우와. 이 한영 씨가 이 여행을 보내드린 이유에 대해서 어머님이 계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어머님 대신 내가 이 이모님들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풀빌라 여행을 보내드리게 됐다라고 남편에 대한 이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나타냈는데요. 박군 씨 다시 생각해도 결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박군 씨 결혼 진짜 잘한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아내의 사랑뿐만 아니라 장인어른의 사랑도 그렇게 듬뿍 받는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린 시절 사실 부모님 이혼으로 아버지와 일찍 떨어져 살다가 그 아버님한테 그래도 딱 연락이 왔던 게 한영 씨랑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런 시절에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한영 씨랑 내려가서 다행히 그래도 얼굴을 뵈었고 결혼식까지 치르고 나서 2주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쉽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드린 건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도 떨어져 살았고 아버님도 또 돌아가셨고 뭔가 늘 박군 씨 마음에 아버지 사랑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세상에 아내를 얻었더니 장인어른 또 새로운 아버님까지 왔습니다. 이 아버님이 내가 소고기 좋아한다고 소고기도 사주시고 이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 받고 싶다 했었는데 이 아버지께 받아야 될 사랑을 지금 장인어른께서 사랑을 듬뿍 주고 계시다고 해요. 정말 박군 씨 요즘 행복할 것 같네요.